3년 만에 검찰 재수사 세월호 참사 그날을 밝힌다.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하는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 시간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영중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검찰 특별수사단 이 수사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12일이죠. 감사원을 압수수색했는데 참사 직후에 이제 해경 간부들을 감사했던 그 자료를 확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뉴스리듬 팀이 확보한 당시 감사원의 감사 자료, 그런 2014년 10월 10일자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실태 감독 이런 그 감사 결과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추후에 홈페이지에 또 공개가 되기도 했고 이 당시에 김석균 해경청장 같은 지휘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정확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유독 김석균 청장이나 당시 청장이나 지휘부에 대해서 징계 건의라든지 형사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문제 삼지 않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비위가 이런 지휘 책임이 있다. 해당 기관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정도 지적을 하는 정도로 지나갔습니다. 특수단이 감사원에서 가져간 것은 이거보다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증거가 확실히 있는 이런 거겠죠? 아마 이제 감사원 감사는 2014년 5월달에 시작됐습니다. 예. 중간 발표하고 10월 가을에 이제 최종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원 자료는 감사원이 상당히 많이 확보를 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검찰도 그 점에 있어서 이제 그때 보관된 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으로 혹시 뭐 더 우리가 이제 해경을 통해서 확보 못한 자료가 있는가 그걸 한번 대조해보고 예. 해서 이제 감사원 조치가 또 적절했는지도 한번 들여다봐서 그야말로 검찰의 표현에 의하면 뭐 백서를 쓰는 심정이니까 네. 아무래도 그때 방대한 자료를 다 확보하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께서 이 사건 초기에 예상을 해주셨던 대로 해경의 지휘부 나중엔 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만 구조 활동에 대한 초동 대응 이 부분이 미흡했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시 그 뭐 계속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팽목한 그러니까 법정을 통해서 또 사건 현장까지 계속 현장을 다니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그렇습니다. 뭐 구조되는 것도 같이 보셨을 테고 네. 또 누구보다도 많은 그런 유족과 피해자를 보셨을 텐데 당시에 제일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구조와 관련해서. 구조와 관련해서 유가족들이 하시는 말씀에 공통적으로 예. 언론에는 열심히 구조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화면이 돌아가는데 네. 실제로 현장에 가보니까 전혀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더라. 이것이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당시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가족들이 이런저런 좀 욕을 하면 예. 계속해서 자기 관할이 아니다. 저기 가서 물어봐라. 또 저 관청에 가면 자기 관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아무런 답변,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고 책임 주체도 파악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했고 예. 국민들도 많은 의심을 했었죠. 예. 저희도 지금 볼 때 당시의 해경이라든지 구조에 참가하는 그 정부 인사들의 어떤 그 대응 자체가 무능한 건지 아니면은 부패한 건지 이것도 아니면은 고의적인 건지 상당히 그 의문이 남을 정도로 이렇게 잘 진행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감사원이 감사를 했을 텐데 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때 면피용 감사, 즉 쟁점은 많이 드러났는데 그 최종적인 책임과 원인 규명 그리고 수사로 나가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과제에 대해서는 입을 닫아버린 면피용 감사로 이렇게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당시에 감사원이 여러 차례 감사를 했겠으나 국민이 볼 수 있게 감사 결과 보고서를 낸 것은 딱 두 번이었습니다. 2014년 10월 10일하고 그 다음에 2014년 7월 8일 세월호 침몰 사고 대응 실태 중간 발표 예. 이 부분이더군요. 어제 예. 감사원을 좀 취재를 해보니까 검찰에서 확보한 감사원 자료 네.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가져갔다고 보십니까? 당시에 주로 해경, 해수부
가 봉합했던 자료를 많이 확보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해경에서 해경 지휘부가 과연 무엇을 했고 청와대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자료도 감사원은 그 당시 확보했을 걸 보입니다. 왜냐하면 해경이나 해수부나 이 해경을 관할하는 책임자들도 반드시 자기들이 조사받고 하는데 질문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감사원에서.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윗선에 어떻게 했느냐를 반드시 조사를 했을 것이고 그 자료가 있을 텐데 지금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원자료를 가지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려고 하지 않나 이렇게 제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빠져 있는 네. 그 부분에는 해경이 세월호 참사 당일에 구조일지를 조작해서 청와대에 보고했다라는 네네, 그런 그렇습니다. 의혹이 있고 예. 또 하나는 그 김석균 당시 해경 청장이 TRS를 가지고 직접 구조지휘를 했다고 세월호 참사 당시에는 얘기를 했는데 네네. 1년 뒤인가요? 예, 특조위에서 또 불러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네, 또 대답을 거짓말로 하더군요. 돌아갔습니다. 예. 참,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들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었죠. 예, 알겠습니다. 오영중 변호사의 세월호 리포트에서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은 고 임경빈 군에 대한 사망입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 당시의 구조 상황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면이기 때문인데요. 오 변호사님께서는 당시에 경빈 군의 그 사체 검안선을 열람하신 적이 있습니까? 당시 그 희생자 가족들이 안산의 와 스타디움에 모여 있었고 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진상조사와 관련해서 서로 변호사들과 질문하고 대답할 당시였는데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그 아주 생각납니다. 어두운 그 와 스타디움 옆에서 부모님 두 분이 이제 검안서를 들고 도대체 이 사망 시간이 다른 두 검안서를 봤는데 도대체 너무나 억울하고 이 진상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대검에다가 진정을 요청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 오영중 변호사께서는 당시 사고 현장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실제로 단원고 학생들 피해자, 세월호 피해자들을 직접 법정에서 대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신빙성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검안서를 당시에 열람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 2014년에 열람을 하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 2014년 몇 월 정도 됐었습니까? 그 당시 기억으로 한 5월달, 4월 말에서 5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직후군요. 예, 예. 그래서 검안서를 2장을 받았고 예. 그 검안서를 이제 보시고 부모님들께서는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네네. 얘기가 됐었던 네. 것이고요. 당시 내용에는 어떤 뭐 사망 원인이라든지 장소, 시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을 텐데 예, 아주 간단한 내용이었고요. 어떤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 심폐소생술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가족들이 상당히 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사망 원인이 심폐소생술 시도 흔적이 있다면 결국 익사나 물 속에서 사망한 게 아니라 이후 구조 과정에서 이후 치료를 제때 못해서 사망할 수 있다 이런 가족들의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가지고 사실 진상조사를 해야 된다고 요청했고 근데 대검에서 이제 목포지청으로 내려보내서 12월 달에 결과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거의 없는 아주 무미건조한 회신만 받았을 뿐입니다. 답변이 없다는 것은 그러면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답을 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겁니까? 일단 답변했는데 정작 알고 싶었던 사망 원인이나 입소공에서의 문제점, 예. 심폐소생을 왜 했고 그게 사망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검찰 수사력을 동원해서 확인해달라 했는데 예. 전혀 수사가 안 되고 기존에 알려졌던 내용 이상의 내용이 없었던 겁니다. 수사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까? 예, 수사가 안 된 거죠. 당시에 그 받으셨던 문건이 있으신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본은 가족들에 돌려드리고 예. 사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해서 당시 그 임경빈 사망 사건 당시의 일지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변호사님, 네.
지금 문제가 된 것이 검안서가 2장이고, 아니, 네. 2건이고, 그리고 시간이 좀 달랐다라는 것이 네. 지금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직접 확인을 하셨을 텐데 일단 이 문건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발행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목포 H병원이고 2건 발행한 담당 의사는 동일 의사입니다. 예. 예. 그래서 동일한 의사가 동일 병원에서 검안서를 발행했는데 예. 그러니까 사망 추정 시간이 약 4시간 정도 차이가 났나 봐요. 예. 그러니까는 오후 6시 그래픽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시 40분에 첫 번째 그러니까는 단정으로 향한다. 아마 배로 옮기던 중에 한번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10시 10분이 이제 최종적인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4시간 동안이나 차이가 나는데 네. 한 의사가 네. 동일인에 대해서 사망 확인을 2번이나 할 수가 있습니까? 시간을 4시간이나 떨어뜨려서? 일반적인 검안서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의사가 의학적으로 사망 시점을 추정하는 기법이 있고 예. 그걸 검안서에 작성하고 검안서는 공식적인 문서입니다. 예. 아무리 이제 부검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의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내리는 거기 때문에 2장의 검안서가 동일인에서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왜 2장이 됐을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고 지금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인데 하나는 이제 사후적으로 뭔가 전체 사망자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검안서를 별도로 다시 작성했다. 사후적으로 시간을 대충 정하고 거기 일괄적으로 맞춰서 검안서를 한 번 더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이 점인데요. 사망 시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최소한 해경이 구조했을 때 살아 있었다. 그리고 살아 있었던 인군을 어떻게 후송 조치한다의 책임 문제가 대두됩니다. 예.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사후적으로 사망 시점을 다시 앞쪽으로 당겨서 검안서를 작성했을 2가지 가능성 정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시의 상황을 직접 보셨고 네네. 또 유족들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고 검안서도 확인을 하셨고 네네. 그렇게 하고 나오신 그 추정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검안서를 작성한 병원이나 의사가 지금 뭐 답변을 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2 검안서 둘 중에 어느 게 진본으로 보십니까? 진본 여부는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고요. 그 당시 그 해당 병원의 검안서 작성 과정에 참여했던 의사와 간호사 또는 뭐 거의 전산망이 있으면 전산망의 기록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릴까요? 그러니까는 진본이라는 것은 다른 한 건이 위조됐다는 걸 전제해서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2건 중에 먼저 그 작성된 검안서와 네. 후에 작성된 검안서 둘 중에 어느 것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 증거에 의하면 그 발견 이후에 지속적으로 원격 의료 시스템에서 의사가 이제 지시를 합니다.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다음 병원으로 빨리 이송해야 된다는 기록들이 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이제 이송 과정에 살아 있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렇다면 사망 시점이 훨씬 이제 6시보다 훨씬 뒤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10시 10분에 사망을 선언한 그 검안서가 사실에 부합하는 최소한 사실에 상당히 근접한 검안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당시에 그 유족들과도 계속 뭐 얘기를 나누셨고 뭐라고들 말씀을 하시던가요? 그 당시 그 괴로움, 고통이라는 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 역시도 상당히 많은 눈물을 흘렸었고 이 부분은 그분들이 이 검안서 2장을 자식처럼 가슴에 안고 이 기관 저 기관 뭐 턱조에 출범하기 전에 여러 군데 오죽했으면 변호사인 저에게 찾아와서 이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했겠습니까? 그런 슬픔과 분노, 그 다음에 진상 규명을 바라는 염원이 이 대표적으로 담겨 있는 그런 사안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혹시 연락이나 뭐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2명 그 당시 이제 비슷한 시점에
이제 구조 사망됐던 단원고 학생 2명을 제가 대리해서 진정을 넣었는데 예. 그 임금 말고 또 한 명의 형님이 계십니다. 예. 그분이 연락이 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의논을 한 바가 있는데 네. 임군의 어머님은 아마 특조위 쪽으로 계속해서 법률적인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안서가 2개인 사안 부분, 그리고 첫 번째 검안서와 두 번째 검안서가 모두 다르다는, 네.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은 동일인데 예. 장소와 시각이 다 다르다는. 그러면은 그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있던가요? 검안서에는 이제 익사 내지 저체온증 이렇게 뭐 추정적인 표현을 썼다고 지금 특조위도 예. 지금 보도자를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망 원인이 중간에 뭐 치료를 잘못해서 또는 후속에 늦어서 사망할 수 있다는 그런 단서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망 원인에 대한 기재 부분도 실제로 그 당시 그 검안서를 작성했던 의료진을 조사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특수단이 수사에 착수를 한 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근데 압수수색은 이제 2번 있었습니다. 임관혁 단장이 백서를 쓰는 마음으로 수사를 하겠다고는 했으나 이게 좀 지나치게 늘어지고 있다, 이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임군 사망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 의혹이 있는데 이 사건은 대단히 이제 공적인 사건입니다. 사건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다음에 특조위 조사를 마친 사건인데 굳이 특조단이 전혀 수사 진행 내용을 안 밝힐 이유가 없습니다. 예. 검찰이 수사 과정을 밝히지 말라고 한 것은 피해자 인권 보호인데 이 사건이 과연 피해자 인권이 중요한 건지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공적 차원의 가치가 더 중요한지는 특수단이 먼저 더 잘 알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거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막히고 있는 거죠. 네. 또 세월호 이 특수단의 그 공보도 역시 서울중앙지검 공보관 검사가 같이 맡고 있습니다.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이렇게 벌어졌는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당시 회신, 검찰로 목포지청으로부터 받은 회신, 네. 그 내용을 가지고 좀 얘기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영중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뉴스 기사. 아직도 포털에서 일일이 검색하세요? 이제 뉴스통에서 터치 한 번으로 손쉽게 확인하세요. 최근 내가 구독한 기사를 분석해 오늘의 기사를 추천하는 개인 맞춤형 AI 뉴스. 나만의 공간인 뉴스북에서 콘텐츠를 편집하고 이용자와도 활발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진과 영상 자유롭게 이동하고 언론사 기자들이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동영상도 확인해보세요. 더욱 풍성하고 새로워진 뉴스통.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